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교사 진우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판구조론 정립 과정의 두 번째 시간,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음양측시법의 원리로부터 회저 지형을 해석할 수 있다. 고지작이 지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을 시청한 후에 풀 수 있는 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 후에 자기 스스로 과제를 꼭 한번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음양측신법입니다. 음양측신법.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러합니다. 음파를 발산 후에 돌아온 시간을 측정하여 깊이를 계산한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배에서 음파를 방출을 합니다. 음파를 방출을 하면 이 파가 수심물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해양 지각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이 시간을 측정하여 공식에 넣으면은 이제 이 바다의 수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을 그걸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를 응용하여 수심은 음속 곱하기 2분의 1 왕복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수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음속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0m/s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분의 1이라는 값인데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 이유는 왕복하기 때문이다. 배에서 파가 방출하면은 내려갔다가 해양지각을 찍고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값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왕복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측정한 시간값을 넣는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수심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해양지각 밑에 이렇게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산이 있고 우리가 그 위에서 파를 방출한다면은 이 파가 해양지각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 걸리겠죠. 짧은 시간이 걸리면은 그 짧은 시간을 바탕으로 얘는 얕은 수심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바다 밑에는 고지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 밑에 이제 계곡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곡이 있다면은 또 배에서 팔을 방출해서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간이 긴 시간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긴 시간으로 측정된다면은 공식에 넣었을 때 왕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수심도 길게 나오겠죠. 그래서 깊은 수심.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바다 밑에는 뭔가 깊은 계곡이 있겠구나. 그래서 즉 이제 우리가 이 적용으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왕복 시간은 수심에 비례한다. 수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은 깊고 왕복 시간이 짧을수록 수심은 얕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음항측신법을 활용하여서 해저 지형을 이제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바다 밑에도 계곡이 있고 그리고 하산이 있고 그리고 산맥이 있고 그리고 평원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이제 탐사 결과 육지와
해저 지형은 뭐 큰 차이가 없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할 개념 같은 경우, 바다의 계곡 같은 경우는 해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다의 산맥 같은 경우는 해령이라고 부른다. 라는 점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대륙대, 대륙사면, 대륙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심해저 평원과 이 대륙대를 기준으로 이쪽을 대륙 주변부라고 하고 이쪽을 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은 평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대륙 사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급한 데를 대륙 사면이라고 하고, 대륙대는 이제 대륙붕에서 내려온 어떤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경사를 대륙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학기술, 음향측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로 두 번째 과학기술은 바로 고지자기입니다. 고지자기. 고지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지자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자석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석 같은 경우에는 N극과 S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석 주변의 자기장을 살펴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건데, 근데 우리 지구 역시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구 내부 구조에서 핵에 해당하는 부분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본다면은 지구 역시 자기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S극이 북극 쪽에, N극이 남극 쪽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S극으로 들어오고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적도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기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구의 자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꿉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N극과 S극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외액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액의 금속 액체물이 대류를 하면서 이 자석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극의 위치가 변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 있다면은 이 극에서 만들어진 암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정보를 기억한다는 점이에요. 기억한다는 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시기 극에서 만들어진 암석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지구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암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45도 아래로 하는 지구 자기장을 기억하고, 또 이 시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각각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 암석이 만들어지고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자석의 방향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암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달리 45도 기울어진 방향의 그 자기장을 기억하고, 그리고 완전히 누워있을 때 만들어진 암석은 오른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지구 자기장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거의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은 그 당시의 지구장을 저장한다. 지구 자기장을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두 번째 고지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 이제 지진 관측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제 그 지진 관측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같은 말로 단층이 생기는 경우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단층은 무엇이냐면은 지층이 끊어져 만들어진 지질 구조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지층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은 지층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 다르게 끊어짐. 그러니까 다른 단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끊어지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처음에 이 지층이 서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받으면은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으면은 요 넓은 부분이, 요 위에 넓은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층이 만들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장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압축해서 끊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넓은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층의 이름을 역단층이라고 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정단층과 역단층의 차이는 이게 이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끄럼틀을 탈 때 요 넓은 부분이 밑으로,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죠.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단층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넓은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단층이라고 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층에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면은 서로 어긋나서 단층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하고, 이 어긋나게 만드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단층이 만들어질 경우인데, 단층 같은 경우에는 지층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 다르게 끊어진다. 그 힘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지진 관측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리. 일단 여기에서 단층으로 인해 지층이 끊어져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치면은 이 지진도 이 진원이라는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 지진 파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하다가 이 관측소가 있으면은 이 관측소에 진동 같은 게 느껴지겠죠. 파가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이 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관측소에 도달한 여러 파들의 도착 시간으로부터 지진 발생 위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지진의 어떤 개념을 살펴보자면은 지진 발생 위치, 그리고 진원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와서 이 지표면에 해당하는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앙에서 관측소의 거리를 진앙거리라고 하고, 진앙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또 진원 깊이라고 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측소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진원 깊이를 계산을 한다면, 관측소에 도달한 여러 파들의 도착 시간으로부터 진원 깊이를 계산한다면, 이 진원 깊이에 따라 또 지진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진원 깊이가 0에서 70km에 해당하는 지진의 이름을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
70에서 300km에 해당하는 지진을 중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원 깊이가 300km 이상인 경우에는 신발 지진이라고 한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로 음향측시법이 있었죠. 음향측시법 같은 경우에는 왕복 시간, 음파를 발사해서 왕복 시간으로부터 수심을 계산했다는 점. 그래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저 지형을 관측했더니 해저 지형이나 육지 지형이나 별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지자기. 고지자기 같은 경우는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더라. 그러면 움직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것은 암석에 저장된 지구 자기장으로부터 판단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해저 확장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관측, 지진이 발생하는 방법은 단층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단층이 만들어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진원 깊이를 지진파가 전파되는데 관측소에 전파되는데 그 지진 도달 시간으로부터 지진 발생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